요즘 들판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해 추수하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생산량은 적지 않지만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성희 PD, 쌀 생산량은 늘었는데 쌀값이 폭락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간의 예상으로는 쌀 80kg 한 가마니당 13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가락시장에 거래된 쌀값을 확인한 결과 충청쌀 20kg당 평균 31,750원, 80kg로 환산하면 12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한 농촌 현장에서도 13만 원대가 무너진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30년 전에 쌀값 80kg 한 가마니에 13만 원대였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쌀값 폭락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그 시름도 깊어지겠네요. 네, 대농은 대농대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수익에 소농은 땅 임대료와 농기계값 걱정에 떨어지는 쌀값을 보며 허탈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애환 직접 들어봤습니다. 충남 아산시 공세리. 이곳에서 2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한기영 씨는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다. 작년보다 작황은 좋은 편이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올해는 어떠세요? 예년보다 소출은 조금 약간 더 나오는 편인데요. 워낙 가격이 폭락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수치가가 한 70% 선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40마지기 농사 져서 지금 농협에 넣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제 손에 쥔 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임대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주고 농비 들어가고 하면 거의 절반 남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씨와 같은 임대농이나 소농은 올해 쌀값이 폭락해 임대료나 기계 수리비도 턱이 없다. 사실 그때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정부 수매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지지가 됐고 계절 진폭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그래도 이제 비축을 해놓으면 가격이 좀 올랐는데 요즘에는 거꾸로예요. 예전 그때 가격보다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그때도 12만 원, 13만 원, 저 초창기 제 농사 지을 때도 11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 20한 5년, 6 이 정도 가격과 지금 같은 현재 상황입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내려놓고 2009년에 당진으로 귀농해 제법 농사 규모를 키운 손인식 씨. 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도 농사가 그 직업으로서 산업으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던지고 이제 뛰어들었는데 처음에 쌀 가격이 첫 해에 16만 8천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 10만 8천 원이거든요. 규모가 그때에 비해서 2.5배 정도는 늘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는 수입은 차이가 별로 없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대규모 농사를 혼자 맡고 있는 손 씨. 하지만 쌀값 대폭락에 참담한 심정뿐이라고 한다. 사실 추수를 하면서도 저렇게 전에는 이게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주워가지고 다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하나를 진짜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들어 죽고 있나.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농사를 26년 정도 짓고 있는데요. 거의 한 26년 전 가격, 30년 전으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30년 전 가격으로 지금 내려갔다.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시름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수확기에 들어섰는데도 너나갈 것 없이 좀 실망감과 시름의 차이 있죠. 전체적으로 농촌 현장이. 수확기 쌀값은 2005년에 14만 원대였다가 2008년에 16만 2천 원대, 2012년에는 17만 3천 원대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는 9월 15일 기준 13만 7천 원대에 불과하다.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것. 지금 산지 쌀값이 13만 원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3만 원대가 무너졌다는 건 생산비도 훨씬 못 미치는 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 연말에 닥쳐올 농기계 값이라든가 또는 농자재 값의 상환 시기가 들어옵니다. 이 상환을 쌀값을 받아서 상환해야 할 텐데 생산비도 못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이 어렵습니다. 부채가 남는 거죠, 이제. 충남 당진시 우강면. 주민의 48%가 농업에 종사하며 한 해 2만여 톤의 쌀을 생산하는 주 생산지다. 이곳의 벼는 우강 RPC로 통한다. RPC는 미국 처리장으로 벼의 반입부터 전 과정을 담당한다. 정부의 양곡 정책으로 공공민은 모두 농협 RPC에서 수매를 담당하고 있다. RPC 시설이 없으면 농가에서는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농가들이 자기가 가서 건조하고 도정해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재배한 농가는 일단 RPC로 갖고 와서 RPC로 도정해서 건조해서 농협이 다시 판매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수매량이 지금 농협밖에 수매를 받는 데가 없어요. 수확기를 맞아 본격적인 쌀 수매도 시작됐다. 분주해진 우강농협 RPC. 하지만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2만 1,000톤 생산량 중에 14,000톤을 사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수요득이 예측 불허고 지금 시세는 자꾸 날이면 갈수록 폭락하고 농업인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또 하나는 저 시설물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소규모 농업기계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다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계가 다 대형화되고 초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 부는 식으로 농협한테 쏟아박질러서 농협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얘기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쌀 수매량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쌀 재고량에 적재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 이 야적장도 그런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례 같은데. 이거 진짜 내가 참여 안 하죠. 여기다 야적하면 보통 한 7,000톤에서 10,000톤 야적하는데 이게 여기가 육묘장 아닙니까? 내년 3월 이전은 이 표를 다 처분을 해서 이 장소 공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양곡이 9국 15년산도 그렇고 16년산도 다 같이 혼합돼서 포화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얼마가 더 폭락될지 아직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현황입니다. 쌀 유통과 판매를 고민할 농협이 정작 적재 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이는 비단 우강뿐만 아니라 전국 농협 RPC의 공통된 문제다. 여기가 저장 능력이 한 8,000톤 정도 가까이 되는데 수매는 지금 뭐 12,000톤씩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저장 능력 자체가 거의 반은 다 야적을 해야 돼요. 야적을 하다 보면은 2월 안에 고군이 올라가기 전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하게 되면은 변질을 우려해서 낮은 가격이라도 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빈곤이 악순환처럼 계속 재고는 많고 판매는 줄어들고 또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이중국가제나 수매제도 할 때는 정부에서 이 양곡을 책임을 졌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제 RPC가 활성화되면서 농협한테 위탁을 줘버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물량 처리를 못하고 소비나 이것 때문에 그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정부에서는 농협한테 떠먹히고 농협 같은 데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미나 이런 것들이 업자들이 판매망을 구축해서 깔아버리니까 재고는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소비량과 격리량에 비해 생산량과 재고량이 크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이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물량을 정부가 사들인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장 격리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소비량이 매년 줍니다. 저희들이 뭐 군수용, 관수용 뭐 등등 이렇게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 수요들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고량이 많아지는 거고 결정적인 것은 시장에 남는 물량을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사들여서 창고에 쌓아놓은 겁니다. 시장에.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에서 흡수되는 물량을 정부가 사들여서 재고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잉 생산에 따른 소비 감소보다 쌀 수입 물량이 재고가 큰 원인이라 말한다.
쌀 소비 감소는 예측 가능한 변수거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변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쌀 소비량 감소분은 1년에 한 8만 톤에서 9만 톤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율 관세, 5% 조율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이 41만 톤입니다, 매년. 의무 수입 물량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편 정부는 쌀값이 폭락하더라도 농가 소득을 보호하겠다는 입장.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이른바 직불금으로 96%까지 손해가 보전된다는 것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가격을 정해놨습니다. 18만 8천 원, 80kg 쌀 한 가마에 18만 8천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 14만 4천 원 기준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헥타 기준으로 보면 한 137만 원 정도가 농가에 지급될 수 있고 거기에 고정직불이 1헥타에 100만 원이거든요. 3,000평당. 그래서 한 237만 원 정도의 소득 보전 장치가 돼 있다. 쌀 직불금은 1헥타르당 올해 100만 원 고정 직불금과 소학기 목표 가액의 차액 85%를 보전하는 변동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변동 직불금은 쌀 80kg의 시장 가격이 13만 5천 원인 경우 목표액 18만 8천 원과의 차액인 5만 3천 원의 85%, 즉 4만 5천 원을 시장 가격에 더해준다. 하지만 직불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96%까지 소득이 보전된다고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탁상 공론이란 비판이다. 직불금으로 이제 그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변동 직불금도 농업 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WTO에서 규정하는 건데 그 금액의 한도가 1조 4,9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변동 직불금으로 무한정 보전해 줄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쌀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4년 전에 정해놓은 어떤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96%를 이야기를 하죠. 실제 그동안의 생산비가 올라간 부분들이 한 9%에서 10%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한 5%에서 6%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무리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4%는 어쩔 수 없이 농가가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생산비 증가분하고 소비자 물가 부분을 계산하면 한 15%에서 16% 정도 또 농가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죠. 두 개 합치면은 사실 한 20% 정도의 농가의 소득 손실이 발생합니다. 목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6%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탁상 공론의 이야기고 농민들 피부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쌀값 폭락과 재고 증가로 인한 손실은 단순히 농가 피해만이 아니다. 재고미의 보관 비용과 관리 처분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고 있다. 쌀 보관 비용이 10만 톤당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100만 톤이면 3천억 원이 되겠죠. 왜 쌀값 관리 비용은 관리 비용대로 들고 또 보관하다 보면 쌀이 질이 떨어져 가지고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고 이중으로 아무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는 쌀값,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쌀 재고량. 추수가 한창인 황금 들녘에 농민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의 농촌이 무너져가고 있다. 실질적인 쌀값 안정 대책과 재고 대책 마련을 통해 이제라도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30년 전에 월급으로 살아가려면 진짜 살 수 없을 거예요. 농가들이 그나마나 소농 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소비성이 이제 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근히 견뎌나가는데 이대로 가면 결론적으로는 농촌은 붕괴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큰 뭐 재앙이라고 볼 수 있죠, 재앙이라고. 예, 올해 수매가 시작됐는데요. 화면을 보니까 농민들도 쌀값 폭락에 신음하고 있지만 쌀 수매를 담당하는 농협 RPC들도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우광농협 RPC를 둘러본 결과 RPC 내에 수매량을 쌓아놓는 것도 모자라서 육묘장을 메울 정도로 쌀은 포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양곡 정책으로 농협이 수매량을 더 받아야 해서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쌓여가는 재고량이 바로 이 쌀값 폭락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쌀값 안정은 재고 관리 대책과 연결이 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올해도 200만 톤 넘게 쌓이는 재고량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선 끊겼던 대북 원조나 해외 원조로 재고를 털어내는 방법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장기적인 소비 촉진과 생산 조절 또한 함께 가야 하는데요.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 방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올 10월 6일 정부는 2016년 쌀의 연내 시장 격리 등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서둘러 발표했다. 또 이 본격적인 수확기인데다가 대폭 쌀값이 하락한 데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정부는 신곡 수요 초과 물량의 25만 톤 시장 격리와 벼 매입 자금의 확대,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고품질 쌀 생산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보통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공공비축, 비상시에 대비한 공공비축용으로 한 39만 톤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곡 수요량보다 초과되는 물량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 지금 25만 톤을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11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수확량이 확정이 되면 실제 초과 격리 물량도 확정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이 지금 9월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하고 맞춰서 같이 농가별로 배정된 물량이 자기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에 맞춰서 추가 격리곡도 매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에도 여전히 농촌 현장은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고 관리 대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게 한 10여일 전만 해도 35만 톤에서 45만 톤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 안에 한번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부터 갑자기 25만 톤으로 이게 10만 톤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런 정책이 과연 우리가 그 쌀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을 갈 수 있나? 원래 그 쌀값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과잉되어 있는 재고를 어쨌든 간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알고 올해 초부터 재고 특별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죠. 근데 원래는 정부 계획대로 하면 한 56만 톤 정도의 재고량 감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꾸로 원래 재고량이 더 늘어났어요. 정부의 그 수급 조절 실패, 재고 관리 대책의 실패가 지금 가격의 어떤 그 대폭락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쌀 재고량은 2004년 85만 톤, 2008년 68만 톤, 2012년에 76만 톤이었다가 최근 3년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을 보면 14년 118만여 톤에서 15년에 170만여 톤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210만 톤에 이를 예상. 이 중 정부 재고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08년도에 이제 대북 지원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한번 과잉 재고됐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흉년이 들면서 과잉 분쟁 해소가 됐었어요. 풍년의 그 효과가 이제 3년 연속으로 누적되면서 이제 재고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수급 조절을 위해서 그 재고 처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재고로 인한 가격 폭락이 작년하고 올해에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랑 똑같은 쌀 산업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일본은 재고를 2번인가 3번을 완전히 다 털어냈어요. 175만 톤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지금 사리용도 보이고 뭐 하는데 일부만 풀어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정확하게 다 털어버리고 이게 수급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신호다. 때문에 수입쌀과 재고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게 급선무.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여러 해법을 제시한다. 이 의무 수입 물량 41만 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료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밥쌀용 쌀 시장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고민은 일단은 이 식용 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 신호를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가급적이면은 사료용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 그 가공용으로 돌리거나 하는, 그게 밥쌀용 쌀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고미를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할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끊겼던 대북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이나 계속되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IT의 원조도 한 예이다. 이런 재난 지역에 대한 해외 현물 원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고미를 소진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그럼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았던 정책 가운데서 공공급식 영역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금 과잉 재고되어 있는 쌀을 좀 저가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런 그 공공급식용 시설들에 공급을 함으로써 밀가루 식단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쌀 식단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보다 실질적인 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겁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 먹거리의 다양화 등 변화된 식생활 문화로 우리나라의 쌀 소비는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6년에 128kg에서 2015년 62.9kg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3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밥쌀용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가공용 쌀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서울시 서대문구. 이곳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2012년에 문을 연 국내 유일 쌀 가공식품 전문 판매점이다. 우유 대신 쌀가루를 넣어 만든 쌀 커피라떼와 쌀 음료를 비롯해 쌀로 만든 과자와 면, 국수까지 국내 업체에서 만든 다양한 쌀 가공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도 쌀을 밥으로 이제 섭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지금 도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체안으로 사실 쌀 가공식품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대체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 육성은 쌀 소비 촉진 방안의 오랜 숙제였다. 하지만 먹거리 트렌드와 시장성이 약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게 사실. 그러려면 이제 R&D부터 실은 잘해야 되거든요. 쌀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요.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식용 분야로도 쌀의 무한 변신해서 쌀도 실은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그러려면 채산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쌀가루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과 함께 쌀 생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타작물로 대체 재배를 하거나 일정 기간 논을 쉬게 하는 것. 하지만 이는 농민의 생업이 직결된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 타작물 전환도 우리가 이제 그 곡물 작업률을 향상시킨다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밀, 콩, 옥수수, 보리 같은 곡물 작업률 향상시킨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되 직불금이 지불돼야 되고, 또 이제 그 전환된 작물들이 또 생산 과잉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료공장이랄지 가공공장과 계약 재배하는 방식으로 판로를 확보해 주고요. 농업은 그 도미노 현상으로 대체 작물을 심게 되면 그 해당되는 대체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게 한국 농업 전반적인 그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지 면적을 줄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감산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 농지를 정비하고 있다. 올해도 8만 5천 헥타르의 땅을 농지에서 해제하거나 보완한 상황. 하지만 농민들은 물론 농업 전문가들도 이를 크게 우려한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가지고 경지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정부가 보급하는 정부 보급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반 이상이 다수의 품종을 지금 정부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지 면적도 줄이지 않고 어느 정도 소득도 창출하고 왜냐하면은 기후변화라든지 앞으로 남북통이라든지 이거를 고려해서 경지 면적을 지키고 가야지 경지 면적이 당장 어렵다고 이거를 해체하면은 복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풍년이 될 때도 있고 흉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풍년일 때는 조금 이제 생산을 조정해서 좀 생산량을 줄이고 또 흉년일 때는 반대로 이제 그 생산을 늘려가지고 그 공급량을 늘리고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적절한 수급 조절 정책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반드시 보존이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겠죠. 지금처럼 뭐 쌀이 일시적으로 많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없애버리고 나면 다음에 흉년이 와서 쌀이 모자랄 때는 생산을 늘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쌀의 생산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를 해제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야기입니다. 충남은 대표적인 쌀 농업의 고장이다. 농지 면적 22만 헥타르 중 14만 7천 헥타르에서 쌀을 재배한다. 전체 농가 중 75%가 쌀농사를 짓고 올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이 예상된다. 때문에 쌀값 대폭락의 고민도 상당하다. 충남의 경우에는 이제 논의 타작물 재배를 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 재배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감소를 했지만 역시 작황이 좋기 때문에 어떤 수급 상황은 전국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그 생산한 벼가 모두 판매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고 또 이제 쌀값이 내려감에 따라서 그 쌀을 매입하는 RPC들도 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의 타작물을 유도해 재배하는 감산 정책 외에도 최근에는 쌀 농사를 유지하면서 다수학 품종에서 고품질 종으로 바꾸는 감산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고품질 품종을 재배를 하다 보면 쌀 수확량은 좀 줄어든 대신 밥맛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대표적인 고품질 품종으로 이제 품종으로 삼광벼를 보급하는 것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 및 그 시군 배정 기준에 있어서도 삼광벼 재배 면적을 금년부터 기준에 넣었고 또 정부 보급종 보급에 있어서도 삼광벼 같은 고품질 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쌀값 폭락을 겪으며 상당수가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저도 그동안은 이제 양으로 승부를 했거든요.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보다는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4만 원이면 그 고품질은 제가 5만 5천 원 정도씩 이렇게 팔거든요. 물론 수량의 차이는 좀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개인 판매도 고품질이라서 좀 늘려야 될 직거래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고품질 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도 농민들과 좀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연초부터 생산 계획들을 농민들과 협의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값 대폭락에 무너지는 농민들. 우리의 농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적극적인 소비 촉진과 재고 관리, 장기적인 생산 정책으로 폭락하는 쌀값을 연착륙시켜야 할 것이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 정부의 의지 있는 정책으로 이곳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길 기대한다. 네, 쌀 소비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쌀 가공품이 더욱더 많이 시중에 나와야 할 텐데요.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농업 전문가들이 새롭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공공 부분의 쌀 소비책입니다.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공공 영역의 급식에서 밀가루의 식단을 줄이고 쌀 식단 비중을 늘리는 것인데요.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식생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한편으로 정부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감산 정책으로 이른바 절대 농지라 불리는 곳에 해제를 추진 중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물론 효과적인 감산 정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는 단기적인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타작물의 과잉도 예상되기 때문에 농민과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됩니다. 또한 절대농지는 한 번 해제되고 개발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성희 PD 수고하셨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가수는 쌀 한 톨이 생명의 무게이고 평화이고 농부이고 세월의 무게라고 노래합니다. 수확 때마다 길에 떨어지는 쌀 한 톨도 아까워서 일일이 주워 담았다는 농민들. 이들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쌀값 폭락 이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